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 안팎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고요. 선관위를 향한 매서운 비판은 대학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흘 동안이나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송파구의 잠실 7동 투표소의 오늘 오전 상황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 상황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일단락이 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약 1000여 명을 배치해 시위대에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내면서 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고요. 결국 경찰은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지 약 35시간 만에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송파 경찰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20대 남성 1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시위대 강제 해산에 앞서서 시위대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저녁부터 시작된 시위가 사흘째 지속이 되면서 밤샘 소음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제 오후 이 시위 참가자들과 이 선관위 측에 공식 퇴거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이 투표소에 갇혀있던 한 관계자가 건강 악화로 인해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투표소 앞 상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찰로부터 투표함을 넘겨받은 선관위는 오전 10시부터 개표를 시작해서 2시간여 만에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표소 앞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요. 오전에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대가 개표소 인근으로 몰렸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선 불법 개표를 외치는 시위대가 여전히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진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합류했다가 이후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로 자리로 옮겼는데요.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촉구, 노태학 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목소리와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백화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관이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한 반출 막지 못하는 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야겠습니다. 당의 그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죠. 은근슬쩍 그냥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선관위 해체하고 국정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재수를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선거를 요구하더니 왜 지금 입장을 바꾸냐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따지고 보면 국힘은
재선거 요구할 때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야의 공방이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실한 관리를 했다. 이 부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오염됐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로 묻는 것은 저희가 그 재선거를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도 그 재선거에 관련된 입장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들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는 오늘 저 현장에 가신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치인들의 본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기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갖고 계신 것이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관리에 납득이 되지 않는 허점이 발생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럼 이제 여당이 동의하면 국정조사가 실시되는데 국정조사 저는 절대 그 감사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행정부서는 국회의 그 국정감사를 받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국정감사는 받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있기가 어려워요.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쟁의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관위 입장은 선관위는 행정부서가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하면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선관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고 그전에 선관위 내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부정선거 문제까지도 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까지 넉넉하게 확보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이 선관위가 유권자의 절반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앞서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이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면서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유권자 수를 초과해서 받아갔지만 정작 인쇄는 절반만 했다는 건데 일단 선관위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시죠. 유권자 수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그중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유권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50%를 인쇄를 했고요.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봐도 왜 예산은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이 받아놓고서는 인쇄는 절반만 한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대체 유권자 수의 50%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뭡니까?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내린 이 지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그러니까 이 유권자 수의 하한 50%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이 선거 당일 본투표를 할 사람을 미리 가늠을 해서 지역 유권자 수의 최소 절반 이상만큼은 인쇄를 해 놓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를 인쇄해도 되고 60%를 인쇄해도 되는데 그 기준은 각 지역 선관위가 자체 판단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과 지선 그리고 2024년 총선 모두 최소 60에서 70% 수준으로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50%로 낮추면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지난 2022년 특정 정당 대표의 지지자가 투표소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잔여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면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일이 되레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존폐 위기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를 향한 규탄 목소리는 대학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어제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가 이 총학생회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해 어제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후 12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294명 중 91.8%가 재선거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보면 부족한 투표용지를 공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허술한 관리가 있었고 또 홍보 영상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존재의 이유는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두 번의 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실수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된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이 강도 높은 자체적인 개혁안을 좀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그런 비판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4시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거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언급할지도 궁금하고 또 이 거치 문제, 이 노태학 위원장 말고 다른 데까지도 거치 문제가 또 언급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노태학 위원장뿐이 아니고 사무총장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까지 거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오늘 4시 회견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는 선에서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거치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은 끝까지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때 그때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그 사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선거사무는 사무총장의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이 여론이 거세게 보니까는 한 44일 만에 사퇴를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한번 남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쿠리 투표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어난 그 실책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110% 예산을 받고도 50% 이상의 용지만 비치하면 된다고 중앙선대위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발생한 사안이라서 그때보다는 중앙선대위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국정조사까지 되는 시점이면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